저는 9-10일 새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사무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제 손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제 무릎은 아무 소리 없이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여러분이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옮겨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42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절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1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던 강인한 남성들이 병뚜껑 하나 열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자녀를 키운 여성들이 이제는 손가락이 마른 나무십처럼 안쪽으로 굽어져 손주들을 안아줄 수 없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약회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의 특정 노인들이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젊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추적한 특정 노인 그룹이 전국 평균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관절 교체 수술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작은 것이라도요. 그 작은 통증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뻣뻣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골 파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골이 특정 두께 이하로 줄어들면 손상은 파괴적인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5년이 걸려 진행된 것이 8개월 만에 견딜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무릎이 조금 뻣뻣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뻣뻣한 것뿐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양쪽 무릎의 연골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뼈가 뼈에 직접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을 부르지 않고는 화장실도 갈 수 없다고요. 그녀는 자신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처음 작은 통증과 완전한 거동불능 사이의 기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든타임을 혈류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기본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먹는데 낭비합니다. 연골에 도달할 만큼 깊이 침투할 수 없는 관절 크림에 낭비합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며 낭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믿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절 악화는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의 92%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특정 결핍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한 관절 이동성을 가진 산골마을 노인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뼈 사이에 액체 쿠션처럼 작용하는 독특한 화합물 조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비싼 약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총 5,000원도 안 되는 3가지 재료를 사용한 간단한 음식 준비 방법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이 3가지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섭취 시간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그리고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한 가지 흔한 실수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연골 재생을 지원하고 우리 임상 측정에 따르면 염증 지표를 최대 73%까지 감소시키는 90초 아침 의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접근법이 왜 10번 중 9번 실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91세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저는 한국의 상골 마을 어르신들이 왜 여전히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통증 없이 정원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지를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85세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허리를 굽혀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할 수 있으신가요? 무릎에서 갈리는 소리가 나나요? 관절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정이 같은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이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안에 그 작은 불편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겁주기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서울의 제 병원에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지난달에만 저는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온 73명의 환자를 봤는데 그들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증이 작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조금 뻣뻣한 것이었습니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67세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부터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 앞까지 왔습니다. 딸이 매 걸음마다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라 울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무릎을 완전히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관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꿀을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가끔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관절이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연골이 여름철 강바닥처럼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뼈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천연 윤활제를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찰이 생깁니다. 움직일 때마다 뼈 사이의 보호 쿠션이 조금씩 더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있지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강원도 산골마을을 연구했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은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주사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은 젊은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관찰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몸은 같은 나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염증 화합물을 73%나 적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골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특정한 종류의 생야생 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재료와 함께 섭취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연골을 재생하라고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관절 통증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23년 동안 저는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주류 의학이 관절염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염증이 적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매달 엄청난 비용이 드는 약을 팝니다. 염증을 줄이고 막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력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 진실은 이것입니다. 염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식사 후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산 일반 꿀을 드시면 45분 이내에 혈당이 급증합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 인슐린은 대략 3시간 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연골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슐린이 콜라겐아제 3라는 효소를 차단하는데 이 효소는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쿠션을 만드는데 관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글루코사민을 드셔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뼈 국물을 마셔도 여전히 뻣뻣한 무릎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회복의 창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본산 산악꿀은 분자 수준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메틸글리옥살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가 3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꿀은 87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제 환자들이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으로 이 특정 꿀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창이 열린 채로 유지됩니다. 세포기계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실제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4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진행한 임상 관찰에서 C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평균 감소율은 73%였습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90일 만의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이 꿀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후도 아닙니다. 20분 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사전 2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장이 활성 화합물을 관절액으로 직접 운반하는 특정 운반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운반 단백질이 다른 영양소로 압도되어 효과의 80%를 잃게 됩니다.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꿀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결과가 없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하는데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었습니다. 특히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꿀 화합물이 연골 세포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확한 세포 수용체를 무력화시키는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요리하거나 이것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드시면
스스로의 치유를 막는 벽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십시오. 식물성 기름이나 식용유라고 표시된 병이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그 병이 당신의 이동성을 훔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활성꿀 화합물이 흡수되기 전에 위장에서 결정화되게 만듭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 버려집니다. 미지근하거나 실온에 물만 마셔야 합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발효 단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3가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산악꿀,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 1조각, 그리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스푼입니다. 유리병에 섞어서 천으로 덮어 정확히 16시간 동안 조리대에 놔둡니다. 냉장고가 아닙니다. 실온에서입니다. 이 발효가 유익한 화합물을 11배로 증가시킵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했습니다. 16시간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간 보관됩니다. 매일 아침 1스푼 아침 식사 2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십니다. 이제 이 꿀 방법의 모든 효과를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실수 때문에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 생꿀을 차가운 음료와 섞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꿀을, 특히 사냐초 꽃에서 나온 특정 효소가 들어있는 꿀을 차가운 물이나 찬 우유와 섞거나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시면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는 바로 그 성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온도 충격으로 인해 섬세한 효소 구조가 무너집니다. 마치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로 가서 염증을 줄여야 할 이 효소들이 완전히 비활성화됩니다.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3년 전 제 진료실에서 겪은 답답한 사례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최 여사님이 이 꿀 요법을 6주간 따라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간신히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더 짧은 시간에도 극적인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침 의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올바른 꿀, 올바른 추가 재료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침 시간을 절약하려고 준비한 혼합물을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차가운 보관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습관만 고쳐드렸습니다. 냉장 보관 대신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신선하게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꿀은 항상 미지근한 물과 섞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섭씨 45도 이상의 온도도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차가운 물도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구조 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거의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편안한 목욕물 같은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는 효소 구조를 보호하면서 위에서 빠른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배가 완전히 부른 상태에서 이 꿀 혼합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이 꿀물을 마시는 환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위가 무거운 음식, 특히 밥이나 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소화 과정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꿀 성분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음식 덩어리에 갇힙니다.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며 분해되고 효능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빈속에 이 꿀 혼합물을 먼저 드십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시간을 세수하고 옷 입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0분 후에는 꿀이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활성 성분들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관절로 이동합니다. 이제 방해 없이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20분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이 타이밍을 테스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환자들이 이 20분 규칙을 따랐을 때 혈류 내 효소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바로 식사를 하면 효소 수치가 60%나 낮았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꿀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짜는 병에 든 가공꿀을 사신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 꿀은 가공 중에 가열되었습니다. 여러 번 여과되었습니다. 병을 열기도 전에 모든 유익한 효소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생상꿀을 찾으셔야 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생꿀 또는 비살균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제 이 꿀 방법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보는 사람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보입니다. 빈속에 이 특정 상구를 드시면 첫 15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꿀에는 해발 1000m 이상에서 채취한 생꿀, 가열하지 않은 품종에서만 살아남는 독특한 효소 프로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즉시 소장이 혈류로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더 작은 분자 사슬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관절, 보충제는 분자가 너무 큽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서 돈과 함께 변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상굴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이 성분들이 활액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관절낭 안의 윤활액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액체가 걸쭉하고 보호 기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묽고 물처럼 됩니다. 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아픈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꿀의 특정 페놀 화합물은 활액 안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물 분자를 끌어당기고 붙잡아서 꾸준히 사용하면 단 7일 만에 점도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측정 가능하고 극적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잠재적 이점을 파괴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이 꿀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음식을 먼저 드시면, 과일 한 조각 같은 작은 것이라도 드시면 위의 산성도가 변합니다. 꿀 속의 효소들이 비활성화됩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살 여성분이셨습니다. 제 병원 2층 진료실까지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분이 내내 부축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8년간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6개월 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바로 이 꿀 요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 3주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신 채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확한 아침 일과를 설명해 달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밥과 함께 꿀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시간 오류를 바로잡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1일 만에 혼자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2달 만에 수술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물 온도입니다. 이 꿀을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하는데 정확히 청아 같은 온도여야 합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섭씨 40도 이상이면 활성 효소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꿀이 완전히 녹지 않아서 위점막을 제대로 코팅하지 못합니다. 청아 같은 온도의 물, 약 37도 정도가 효소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최적의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꿀을 사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페놀 화합물과 결합해 효능을 없애버립니다. 반드시 유리 용기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꿀병을 확인해 보세요. 플라스틱이라면 즉시 버리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진짜 치료를 미루면서 관절만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의식의 세 번째 재료가 모든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 방법이 현대의학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7일 안에 관절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90초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게로 달려가서 아무 꿀이나 사서 대충 섞고는 2주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의아해합니다. 그러고는 포기하고 다시 통증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생상꿀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플라스틱 곰 모양 병에 든 가공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가공 과정에서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디아스타제는 몸이 항염 성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핵심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비싼 설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반 상점의 꿀 2가지 브랜드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11개에서 활성 디아스타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양봉가로부터 직접 나오는 가공하지 않은 생상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냐초에서 채취하는 양봉가들을 말합니다. 꿀이 더 걸쭉하고 탁하며 때로는 밀랍 조각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강 뿌리입니다. 병에 든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직접 썰어야 하는 생뿌리입니다. 정확히 얇은 한 조각, 동전 2개를 쌓은 정도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왜 생강일까요? 생강에는 꿀 효소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진저롤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결합되면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팀이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화합물은 14일 내에 관절의 활액 생성을 41% 증가시킵니다. 활액은 연골이 뼈끼리 갈리지 않도록 하는 자연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조합이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검은게입니다. 정확히 한 티스푼 빻거나 갈은 것입니다. 검은게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인터루킨 수기라는 특정 염증 지표를 줄이는 리그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염 심각도를 판단하기 위해 혈액검사에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8주간 이 요법을 실시하기 전후에 인터루킨 6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평균 73% 감소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더욱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상굴 한 스푼을 작은 유리병에 담습니다. 생강 얇은 한 조각과 빻은 검은가에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병을 닫고 주방조리대에 밤새 두세요. 이렇게 하면 실온에서 발효 과정이 시작됩니다. 생꿀의 효소가 생강과 깨 성분을 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기가 중요한 시간 규칙입니다. 이 혼합물을 빈속에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기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한 스푼 전체를 입에 넣고 삼키기 전에 최소 30초 동안 천천히 녹이세요. 이 단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혀 밑에 조직을 통한 설화 흡수는 성분이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혈류로 직접 들어가게 하여 위산에 파괴될 가능성을 막습니다. 드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꿀 혼합물을 위에서 굳게 만들어 흡수를 막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열이 남은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세요.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른 아침에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염증 반응도 조절합니다. 코르티솔 급증 시기에 이러한 항염 화합물을 공급하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복용할 때보다 염증이 있는 관절로 3배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72살 박씨, 어르신께 부사는 지난 봄 오른손으로 병뚜껑을 열 수 없어 제 병원에 왔을 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이 꿀 요법의 모든 효과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주 병원에서 이 오류를 목격합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완벽하게 따르지만 전혀 개선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며칠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 꿀 혼합물을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거나 찬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꿀 혼합물을 먹고 30분 이내에 찬물을 마시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열충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위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꿀에 들어있는 유익한 효소들이 활동을 멈춥니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을 어두운 방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바로 죽지는 않지만 자라지도 않고 생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전 특정 환자들은 놀라운 호전을 보이는데 똑같은 방법을 따르는 다른 환자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음료 선택, 심지어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요.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침에 꿀 혼합물 전후로 찬물을 마신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상곤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한 73% 감소를 보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꿀 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주 동안 따라했지만 무릎 통증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아침 일과를 분 단위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냉장고에 찬물을 마시고 10분 기다린 후 꿀 혼합물을 먹고 그 다음 평소대로 찬 우유와 시리얼로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모든 찬 음료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꿀 혼합물 후 최소 15분은 기다린 다음 음식을 먹고 최소 1시간 동안은 찬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9일 만에 그녀는 흥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화 효소는 천인 약 37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찬 액체를 넣으면 위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생꿀에 유익한 성분, 특히 연골 재생을 돕는 성분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들이 그냥 작동을 멈춥니다. 몸은 먼저 모든 것을 다시 데워야 흡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꿀 혼합물의 대부분이 이미 위를 통과해 장으로 이동했고 거기서는 제대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꿀 혼합물을 준비하기 전에 물을 끓인 다음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히세요. 마시기 편하지만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여야 합니다. 약 40도 정도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먼저 마시세요. 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꿀 혼합물을 준비해서 드세요. 혼합물을 먹은 후 최소 15분, 이상적으로는 20분을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대기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고 가능하면 찬 공기를 피하세요. 또한 오늘 밤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거나 없애세요. 찬 우유, 찬 주스, 특히 아이스 커피가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첫 번째로 아이스 커피를 즐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관절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뜨겁게 또는 미지근하게 드시고 꿀 혼합물을 먹은 후 최소 30분 후에 드세요. 온도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한국의 겨울철에 저는 관절 통증이 극적으로 악화되는 노인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문제는 목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물을 드는 수고를 하지 않고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액체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규칙으로 만드세요. 아침에는 절대로 찬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꿀 자체입니다. 생꿀, 가공되지 않은 상꿀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 선반의 투명한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열되고 살균되어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효소가 제거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세요. 바닥에 결정이 생기는 걸쭉하고 흐린 꿀을 파는 상인을 찾으세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딱 한 숟가락입니다. 둘째, 발효 성분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조각을 가져가세요.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유리병에 넣으세요.
상곤에서 3일 동안 두세요. 천연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발효된 꿀 생강 조합이 민준이 박사가 연구에서 밝혀낸 화합물을 만듭니다. 염증을 73% 감소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흡수는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활성화합물이 혈류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효과 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아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생강을 넣어 발효시킨 꿀 한 숟가락을 드세요. 삼키기 전에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효소가 혀 및 조직을 통해 즉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일어설 때 무릎이 덜 뻣뻣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손가락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3주차가 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6주차가 되면 수년간 손상되었던 연골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분표에 포도당이나 옥수수 시럽이 첨가되었다고 표시된 꿀은 절대 사지 마세요. 많은 시판꿀 제품들은 이런 값싼 첨가물과 섞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꿀처럼 보입니다. 달콤한 맛도 납니다. 하지만 활성효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첨가된 당분이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됩니다. 또한 이 꿀을 가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뜨거운 차에 섞고 싶어 하십니다. 생꿀을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냥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관절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한 마모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연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산지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그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콜라겐을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정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박사님은 서울에 있는 그의 병원에서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거의 걷지 못하던 환자들, 병뚜껑 여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들, 계단을 완전히 피하던 분들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2달 만에 수년 전에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한 단계들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고생하실 건가요? 내일 재래시장에 가세요. 진짜 산지 꿀을 찾으세요. 오늘 밤 3일 발효를 시작하세요. 아침 의식을 즉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지금 그 약속을 하세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에게 약속하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의 세월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강력한데 고통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내지 마세요. 내일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언제 90초 아침꿀 의식을 시작하실 건가요? 3가지 재료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자연치료법에 대해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